사실 지은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이 가쁘다거나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신부전 말기 상태였습니다. 약으로 버티는 단계도 지났고 지금 상태로는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던 한마디, 결국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이지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 그 말 하나로 지은호는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지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끊고 약속을 피하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은호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알면 붙잡을 거라고, 알면 무너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리고 이지혁이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도요. 그는 사랑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지은호가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건 당신이지 나는 아니야. 그날 이후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생긴 거리라는 걸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곧 아주 잔인한 운명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변화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점점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결정에서 한 발 물러섰고 집에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래 머물지 않을 사람처럼 자신이 남긴 흔적을 줄이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붙잡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왜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왜 자신을 밀어내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지혁은 식탁 위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은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상처가 덜 나도록 고른 말.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내 진짜 마음이야?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모든 벽이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더 아팠습니다. 넌 항상 그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날 준비부터 하지.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떠나려는 이유가 사랑이 식어서도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라는 걸요. 그는 단지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남을 사람의 슬픔이, 자신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혁이 앞에 그대로 앉아 말했습니다. 난 내가 아픈 것도 알아.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제야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은호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은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게 문제지. 지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날 지키겠다고 떠나는데 난 너를 지키겠다고 여기 남아. 그 말 앞에서 이지혁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건 내 선택일 수 있어. 하지만 버티는 건 내 선택이야. 그날 이후 이지혁은 더 이상 함부로 이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곧 한 사람의 목숨을 두고 맞부딪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직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아봤습니다. 요즘 지혁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애써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요. 박성재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갔고 담당 의료진과 직접 마주 앉았고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결국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병원이 먼저였고 사업 보고서보다 이식 대기 명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이식 상황을 확인하고 해외 가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성공 확률, 대기 기간, 비용, 절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박성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친구니까. 그에게 이지혁은 같은 회사 사람이기 전에, 같은 대학 출신이기 전에 먼저 삶을 함께 버텨온 친구였습니다. 박성재는 이 와중에도 감정을 흩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흔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수빈이 자꾸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날 박성재는 우연히 이수빈과 마주쳤습니다. 오빠의 상태를 묻는 그녀의 얼굴은 애써 밝았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오빠 많이 안 좋아요?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진 않아. 그래도 방법은 있어. 그 말에 이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로를 건넬 때가 아니라 지역을 살릴 방법을 찾을 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야, 넌 아무 결정도 하지 마. 떠날 생각도 포기할 생각도 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이지혁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힘없이. 너까지 이러면 더 미안해지잖아.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거면 살아서 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진심만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날 이후 심장이식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었고 누군가의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고성희의 인생은 늘 화려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연기도, 눈물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6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짐 싸. 오늘 안에 나가. 고성희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걸. 집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계좌도 부동산도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됐고 카드는 정지됐고 비서도 기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만나기 전 살던 그 인생으로 돌아가. 그게 당신한테 가장 공정한 벌이야. 그 말은 고성희의 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고성희는 낯선 모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지워지지 않은 얼굴, 명품 가방 하나만 남은 상황.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박진석도 잃어버린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남은 건 오직 한우진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고 그 아이의 몸은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그 다음엔 노골적이었고 마지막엔 거래처럼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진이가 살았잖아. 그 은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쌍둥이였기에 가능했던 선택을 고성희는 끝까지 사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가능한 카드였습니다. 지은호는 그때마다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의 선택이지 빚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피로 연결된 관계는 결국 값을 치르게 돼. 그 집요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이 지역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간을 내준 딸, 살아남은 아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또 하나의 장기. 이번에도 선택은 하나뿐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집착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우진은 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내일을 계획하는 일조차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 지은호가 아무 말 없이 누워있던 그날을 쌍둥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우진의 인생은 연장된 것이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는 그 사실을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계산으로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누구 덕분인데 그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 말은 감사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한우진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지혁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말, 이 시기 아니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 처음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지은호의 입에서 나왔을 때 한우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병실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밤, 한우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지은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해서도 아니고 살아남은 죄책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는 더더욱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명처럼 살아온 시간, 미뤄왔던 선택, 그리고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는 말, 돌이킬 수 없다는 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모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끝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처음으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거라는 걸 한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진의 결심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은 조용히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결국 고성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빴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그녀는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를. 그 순간 고성희의 분노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모든 원인은 항상 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너지?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희를 더 자극했습니다. 또 내가 만든 거지? 간도 모자라서 이제 심장까지?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한 건 오빠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고성희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녀에게 한우진의 몸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알아? 걔는 내 아들이야. 고성희는 병실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한우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그 말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결정, 취소해. 지금 당장.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그 말은 고성희에게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밖으로 나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설득도 협박도 회유도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계산으로만 봤어. 이번엔 내가 선택하고 싶어? 그 말에 고성희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소리쳤고 병원 복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고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성희의 시선은 지은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넌 끝까지 내 인생을 망쳐. 그 말은 저주였고 경고였으며 광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긴장 속에 잠겼습니다. 한우진의 결심은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갔고 이지혁의 심장 상태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이미 시작됐고 누군가는 그 선택을 막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버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종이컵 속 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몇 장 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동의서,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이식하는 것,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쌍둥이로 태어났던 그날부터 지은호는 늘 함께였습니다. 같은 날 울었고, 같은 날 숨을 쉬었고, 같은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리게 되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우진이 먼저 잠들면 괜히 숨을 확인하던 기억, 아무 이유 없이 불안했던 밤들, 그 불안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간이식을 결심했을 때도 지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같이 산다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 선택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은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너머에서 들려오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 그 소리는 시간이 없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이었고 책임이었고 포기였으며 동시에 선택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울 자격조차 그 종이에 함께 적어버린 사람처럼 지은호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진짜. 지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할 말도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은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로 모든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선 채
그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분이 지나가는지 시간이 지나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쪽 병실에서 한우진의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 규칙적이던 소리가 점점 간격을 잃어갔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아닌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누구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말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조심스럽게 다른 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심장이 이지혁의 가슴에 닿는 순간 모니터 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정했고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식된 심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는 숨을 되찾은 것처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고 지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말은 한우진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다른 쪽 병실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환자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위에는 새로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이번엔 꼭 살아. 그 말은 부탁이자 명령이자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박동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리듬,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다는 신호.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옆으로 돌리자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기뻐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구나. 그 말에 지은호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있다는 걸. 그는 웃을 수도 안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야 해. 그게 우진이가 선택한 이유니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한편 병원 밖에서는 고성희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병원 측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잃었다는 사실을, 끝났다는 현실을.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빼앗아갔어.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지은호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비극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살아도 되는 사람일까? 지은호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그렇게 정한 거야. 내가 살아서 그 선택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그 말에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지혁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밖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끝에서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하지만 이지혁은 그 빛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은 축하받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해?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면 우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심장은 오늘도 쉬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진석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고성희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회사와 삶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자신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박성재는 이지혁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우진이 목까지 살아. 그 말은 응원이자 부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병원 옥상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도 죄책감도 아닌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지은호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화려한 날들이 올까?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도망치진 않을게.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도시의 불빛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으며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집착 속에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기적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선택 위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화려한 날들이 오기까지 그들은 아직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테니까요.